순열과 조합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언제 했던 거죠? 1학년 언제? 2학기 말. 그런 것도 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여기 특강 왜 특강에 써 있냐면요. 옛날 거란 얘기예요. 한번 그냥 너 개 못하니까 한번 해주는 거야 그냥. 합의법칙하고 고배법칙 알아요? 합의법칙은 뭐죠?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 이런 사건 배반 사건이라는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A 또는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각각의 사건에 일어날 경우의 수 더해서 구할 수 있다. 이게 합의법칙이죠. 합사건의 경우는 다른 거죠. 모르지 않아도 지금 말한 거 다 이해돼야 돼. 고1 수학을 했으면. 그리고 고배법칙은 두 사건이 동시에 연달아 연이어 잇따라 일어날 때 각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해가지고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고배법칙이죠. 좋았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좋습니다. 순열. 순열은 뭐의 줄임말이죠? 순국선열. 묵념 한번 해라. 순열은 뭐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죠. 순서에 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의 수죠. 순열부터 복습하겠습니다. 합의법칙, 오해법칙은 옛날 영상 보시고요. 5P3 구해라. P가 뭐죠? 순열의 기호죠. 순열의 수 구하시오.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5개가 있는데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라고. 처음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5가지. A가 왔다 칩시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A, B, C, D 수용도가 그려져야 돼요. 마다마다를 고배법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거는 A가 빠진 4개 중에 하나니까 4가지죠. 마다 뒤에 올 수 있는 거는 3가지. 근데 이게 수용도가 머릿속에 그려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용도가 그려진다는 게 이런 거야. 처음에 이건 5P3이었는데 4P4로 하자. 4P4는 서로 다른 4명 중 4명을 뽑아. 야, 4명 중에 4명 뽑으면 다 뽑아야 되죠. 4명 전체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에서 이건 4팩토리얼. 팩토리얼 알아? 4부터 연속된 자연수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는 거죠. 몇 가지죠? 24가지죠. 이게 뜻이 이 경우를 다 나열해 보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처음에 만약에 A가 왔을 때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A만 그렸지만 여기 B, C, D가 올 수 있다고 4가지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이 4가지에 대해서 각각 마다 뒤에 올 수 있는 게 3가지. 그러니까 여기도 3가지가 있는 거야. 이런 나뭇가지로 경우의 수를 나타낸 그림을 뭐라고 하죠? 나뭇가지 형태의 그림을 해서 수용도라고 그래. 수용도 나뭇가지 숫자야. 수용도 형태의 그림. 나뭇가지 형태의 그림이라고요. 그림도. 도윤, 넌 도는 무슨 도자냐? 법도? 안 어울리네. 좋습니다. 로또 때 로또. 야, B 다음에 이거 3개인데 그 다음에 그러면 A, B를 썼으니까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C 아니면 D잖아. 그러니까 4가지마다 3가지마다 2가지마다 1가지. 마지막에 올 수 있는 1가지죠. 그래서 총 몇 가지냐면은 24가지인데 여러분은 그냥 4, 3, 1 곱하면 되는 거네. 이것만 생각하면 문제가 안 풀려. 이 그림이 다 이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도윤아 여기서 1가지라는 건 뭐냐면 이게 1가지 경우의 수인 거야. A, B, C, D가 이렇게 있는 거. 근데 이 다음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이렇게 A, B, D, C. A, B, C, D나 A, B, D, C는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달라요. 왜 다르죠? 똑같잖아. 문자는 A, B, C, D 이것도 A, B, C, D인데 순서가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순서에 의한 차이가 있으면은 서로 다른 걸로 보는 게 순열인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P3 하면은 ABC도 있을 수 있고 ACB 이럴 수 있고 BAC 백 브카 BCA CAB 캡 CBA 뭐죠? 스파 이렇게 6가지 있잖아. 이게 다 다른 겁니다. 순열에서는. 됐어요.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은 NPR에서 N부터 4개의 자연수를 줄여가면서 곱하면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8P5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8, 7, 6, 5, 4 하면 되는데 이거를
팩토리얼 써서도 쓸 수 있나? 어떻게 쓰죠? 8팩 나누기 8 빼기 5팩 3팩 토리얼 8팩 나누기 3팩 하면은 똑같이 3의 1이 없어지잖아. 분자에 약분돼서. 준모가 첫 시간에 또 열심히 듣고 있는데요. 곧 잘 것 같은 얼굴을 하고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NPR이라고 하면은 N팩 나누기 어떻게 하죠? N-R팩. 수녀 왜 이렇게 뜸드냐면 수녀 뭘 또 어차피 못해. 수녀 해야 돼. 어쩔 수 나도 하기 싫어. 하기 싫은데 이걸 못하면 어차피 문제는 원수녀를 배워도 수녀리 들어있어 그 안에. 결국에는 수녀를 기본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 4P 0은 어떻게 하죠? 서로 다른 4개 중에 0개를 뽑아 일렬로 배라. 안 뽑아야 되잖아. 0개 뽑는 거는 몇 가지야? 그럼 안 뽑는 거는 0가지? 안 뽑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0가지냐? 근데 약속한 거예요. 그냥 한 가지라고. 약속입니다. 토달지 마. 그러면은 2팩토리얼은 2 곱하기 1. 1팩토리얼은 그냥 1이지. 0팩토리얼은 그래도 1입니다. 약속일 뿐이에요. 더 이상 자세한 설명 생략한다. 알아서 읽어보시고요. 같은 거야. 0팩 왜냐고? 아, 그렇진 않아. 0팩토리얼과 1팩토리얼은 같지만 0하고 1은 다르죠. 왜냐면 0팩토리얼이 1이기 때문이죠. 다르지. 바보구나. 0하고 1은 다르지. 0팩토리얼은 1이라니까. 뭔가 대칭이 될 거라는 생각은 버려. 세상이 다 그렇게 대칭적인 게 아니야. 정의를 익혔기 때문에 얘는 1과 같지만 얘는 같지 않은 거죠. 개소리세요. 수학 시간이다. 철학 시간이 아니고요. 야,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NPR을 다시 한번 복습했고요. NPR은 n팩 나누기 n마 r팩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넘어가. 다 얘기했잖아. 하나도 안 빼놓고. 요것도 쓸 줄 모르는 학생 있지. 이게 r개가 있으면은 여기가 n마 가로 열고 r마 1이다. r보다 하나 적게 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구체적인 건 안 나와 이제. 옛날 했잖아. 조합 봅니다. 조합은 차이가 뭐 있죠? 순열하고 차이가 뭐야? 조합은 준모야 핵심 강의 잘 들으라고. 조합과 순열의 차이는 서로 다른 5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의 수 2개로 하자. 오씨 계산 어떻게 해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봐.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1. 근데 여기서 이 5 곱하기 4는 5P잖아요. 순열의 수야. 그거를 2팩토리얼 나누면 됩니다. 왜 2팩토리얼 나누죠? 그 이유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AB를 뽑았는데 순열에는 BA, AB가 바뀐 것까지 들어있어요. 뽑힌 문자가 2개일 때 그 두 문자가 일렬로 배열되는 2팩토리얼만큼의 중복이 OP2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다른 것까지 다 들어있어. 근데 순서가 다른 것은 같은 경우의 수로 쳐야 되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요. 순열의 경우의 수가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공식화 시키면은 NCR이라는 거는 NPR을 R팩으로 나누면 된다. 근데 NPR은 N팩 나누기 N마R팩이잖아요. 거기다가 R팩을 한 번 더 나눠줘야 돼서 조합 공식은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합 공식 중에서 이거 조합의 정의고요. 조합 공식 중에서 중요한 거 뭐 있었죠? NCR는 NC N마 R 기억납니까? 5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랑 5개 중에 2개를 갖다 버리는 경우의 수 똑같아요. 옛날 다 그려줬잖아요. ABCD로 해가지고. 기억나? 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왜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세요. 너 고1 때. 물론 너무 시간이 오래됐죠. 고1 때 도현이가 있었어. 있었지. 영원히 함께하는 친구잖아. 끔찍하다 야. 한 번만 써준다. 조합 공식 3개가 있거든요. 확률 통계에서는 그 조합 공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공식은 확률 통계 말고 조합 배울 때도 원래 중요했어. 알아야 돼요. 야, 진짜 계기 차는데 한번 해준다. 왜 OC랑 OC3이 같은지를 지금 보는 거예요. 5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를 형상해봐. 네. 5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A, B.
준모야 자지 말고 AC, AD. 책 사오면 뭐해? 첫 시간부터 쳐 자는데 AD, E. 그 다음에 A 끝났죠? 그 다음에 BC, BD, BE. 그 다음에 CD, CE. 그 다음에 DE. 몇 가지예요 총? AB, AC 몇 가지냐고? 10가지죠? 이게 바로 5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 조합은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순서가 달라져도 같은 경우의 수로 보는 거예요. A, B를 뽑은 거나 B, 뽑은 건 같은 거잖아. 순서에는 차이가 없는 게 바로 조합입니다. 그런데 이게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10가지인데요. 3개를 뽑으면 필연적으로 3개가 남겨지, 2개 뽑는 거 참. 2개를 뽑으면 10가지인데 그러면 3개가 남겨져. 2개를 뽑아봐. 그럼 3개 남잖아요. 남겨진 게 어떻게 되냐면 ABC, ABD, ABE 끝났고 그 다음에 ACD, ACE 끝났고 ADE 끝났고 그 다음에 BCD, BDE 끝났고 BDE, BCE 그 다음에 CD. 결국은 이거는 파란색으로 칠한 건 53이잖아. 2개를 가져가면 3개 남을 거 아니야. 똑같다고.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나중에 좀 있으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경우의 수에서 이걸 또 응용하게 돼요. 가디순이라고 있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뭐 배우냐면은 지금 고1 때는 순열 조합만 배웠는데 여기서는 더 나아가서 원순열, 원형비열하는 거. 그리고 중복 순열, 같은 걸 뽑아도 되는 순열. 중복 조합, 같은 걸 뽑아도 되는 조합. 그리고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서로 다른 5개가 아니라 서로 같은 게 있는 순열. 이런 걸 배워. 근데 거기서 이 조합의 아이디어가 또 쓰여요. 알아둡니다. 그래서 5C, 예를 들어서 8C3을 하라고 하면은 8C5로 바꿔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뺀 거. NCR은 NCM. 야, 촬영하는데 망했잖아, 지금. 앞머리 자르고 싶다. 개망이는 머리 망했잖아. 야, 조합 됐고요. 게으른 거 해본다. 준모야, 너를 위한 수업이다. OC5는 생각을 해라. 왜 1이야? 왜? 외워버렸어요? 바보구나. OC5는 계산하는 학생이 있네. 5팩 나누기 5 빼기 5팩 그리고 나누기 5팩 이렇게 한 거냐? 5 빼기 5팩은 0팩이니까 1 없어요. 5팩이 더 아니지. 그냥 서로 다른 5개 중에 5개 뽑는 경우에서 몇 가지예요? 5개 다 뽑아야 되잖아요. 한 가지지. 뭐 하세요? OC4는 OC4는 OC1로 할 수 있습니다. 이 R이라는 수가 이 N의 반보다 크잖아? 예를 들어서 지금 85 같은 거는 이 8의 반 4보다 크잖아. 바꿔서 해야 돼. 그래 편하다고 계산할 때. 83은 876을 3팩으로 나누면 돼요. 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OC0, NC0은 그냥 1로 약속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말 안 한 거 하나만 찾아봐. 말 안 한 거 뭐 있냐? 이거 안 했죠? 외우고 있어? 조합 공식 이거 지금 2개가 있는데요. 여기 조합의 수에 관련된 공식 이 2개는 필수로 알아야 되거든요. 나중에 어차피 이항 정리할 때 이게 다시 나옵니다. 그때 좀 자세히 설명할 건데 지금 간단하게 보자면은 그렇죠. 파스칼의 삼각형 어디서 배운 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때 가서 설명할 건데 지금은 그냥 알아도 8C5는 얘네들은 하나 내립니다. 7C4 더하기 7C 하나 올려서 5로 바꿀 수 있어요. 얘네 앞에가 같고 뒤에가 하나 차이 나면 작은 걸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궁금하면 고1 수업 한번 들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지금 주제가 아니야. 근데 굉장히 중요해. 다음 단어에서. 선생님은 얘네들을 순서를 바꿨습니다. 넘어가고요. 합의 법칙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사건 이 주사위를 2개 동시에 던지는데 눈의 수의 합이 5가 되는 사건하고 합이 10이 되는 사건이 있죠. 요 사건을 A, 사건 B라고 할 때 A 또는 B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합의 법칙인데요. 항상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되는 건 아니야.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눈에 이게 1하고 4가 나왔어요. 주사위가. 그럼 더하면 5지. 더하면 5인데 10이 될 수 있냐? 없지. 이렇게 얘네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 결과물이.
이런 사건에 보고 다음 단원에서 배반 사건이라고 하고 이런 배반 사건에 대해서 경우의 수 할 때는 그냥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된다. 그게 바로 합의 법칙이에요. 옛날에 경우의 수 첫 단원에서 한번 했었고요. 모르는 학생은 1시간짜리 영상 보면 되고요. 일단은 간단하게만 보면 야, 수합 5 되는 거 찾아봐. 1, 4, 2, 3, 3, 2, 4, 1 네 가지죠. 또는 10 되는 거는 6, 4, 5, 5, 4, 6 세 가지. 얘네 수를 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7가지다.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 되는 건 어떻게 나눠서죠? 합의 법칙 분류하죠. 4가 되는 경우, 8이 되는 경우, 12가 되는 거, 16이 되는 거는 20, 24, 28, 32, 36이 되는 거를 다 찾으면 되죠. 바보구나. 합이구나. 합은 12까지밖에 안 되죠. 안 한다. 넘어가고요. 5일 거야. 집에서 이거. 야, 고배 법칙이라는 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건 이거지. A에서 C로 가는데 B를 거쳐서 가는 경우 수는 모두 몇 가지인가? A에서 B로 가는 거 2가지 맞아. 2가지마다 4가지. 그러면은 8개, 6개예요. 왜 곱했냐? 이거 하나마다 4가지씩이니까. 이렇게 갔을 때도 4가지. 이게 고배 법칙이야. 근데 사건으로 분류하면은 여기서 1로 가는 사건하고 여기서 2로 가는 사건이 동시에 혹은 연달아, 잇따라, 연이어 이런 표현이 있으면 고배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일어나야 된다고. 근데 동시라는 건 시간 순서는 아니에요. 야,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동시에 어떻게 가? 이 두 사건이 모두 일어나야 된다. 모두. 교집합 같은 거라고 보면 되죠. 약간. 네, 곱사건이라는데 교집합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아무튼 좋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경우의 수를 곱하면 돼. 2 곱하기 4에서 8로 한다. 감각적으로 하고 있죠? 넘어가고요. 고배 법칙. 그래서 이거 고배 법칙을 나타내는 그런 문제인데요. 알려주는 144 약수 어떻게 구해요? 이거 12의 제곱이지. 12는 4, 30이니까 이거의 4, 32의 제곱이잖아. 12의 제곱. 그러면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죠?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죠? 지수에다가 하나를 더해가지고 곱해서 개수는 15개입니다. 왠지 알아? 약수라는 거는 2가 4개 있으면은 이 중에 4개 중에 몇 개를 뽑느냐에 따라서 약수가 결정되거든요. 2를 뽑을 수 있는 거는 하나 뽑거나 2개 뽑거나 4개까지 뽑거나 아니면 2를 안 뽑아도 돼. 약수를 만들 때. 그러니까 총 2가 4개 있으면 2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입니다. 마다. 2를 뽑는 것마다 3을 뽑을 수 있는 건 3가지니까 5가지마다 3가지를 해가지고 15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배 법칙을 나타내는 어떤 공식인 거야. 약수의 개수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고3이. 참고로 2의 영승은 1이다. 그런 건 알죠? 믿을 수가 없어. 수학이 쌓여야 되는데 수학 1에서 배운 거, 수학 상에서 배운 거 막 섞여 있으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 내가 뭐 어디까지 네가 알고 있는지 모르니까 수업이 지금 굉장히 지금 두려워지는데요. 이거는 이 2가지마다 3가지를 다 곱해지니까 얘를 곱하면 6가지 항이 나옵니다. 2가지마다 3가지에서 고배 법칙이라고. 넘어가야 하네 이런 거. 순열부터 복습합니다. 승부차기에서 준모야 쳐 자지 말고 일어나라고요. 얼마나 더 세련되게 해. 이렇게 세련되게 못한다고 지루하지도 않고 얼마나 빨리 하려고 난 노력하는데 너 왜 쳐자고 있으세요. 축구 승부차기에서 선수 5명의 순서를 정하는 경우 그럼 5명을 모두 일렬로 배열해야 되니까 이거는 5P5 5팩토리얼 계산하면 됩니다. 5팩토리얼 얼마죠? 120. 뭐 하세요? 빨리빨리 계산하라. 5, 4, 20, 23, 60, 62 이렇게 한 거지? 좋습니다. 10명 중에서 대표와 총무를 한 명씩 뽑는다. 그럼 대표가 A고 총무가 B인 거랑 대표가 B고 총무가 A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순서에는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CP인 거죠. CP는 계산 어떻게 하죠? 10 곱하기 9에서 90이잖아. 이거는 이웃하는 순열을 어떻게 해요? 서로 이웃하는 순열 어떻게 하죠? A씨를 하나로 묶어놓고 3명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웃하는 녀석들을 묶어놓고 3명으로 생각하고 배열하면 3팩토리얼이죠. 마다 얘네들이 바뀔 수 있어. 그 안에서. 곱하기 2팩토리얼. 고배 법칙. 그래서 6, 2, 12. 밑에 풀어봐. 고. 야 워밍업이야. 빨리 해라고. 못하면 빨리 질문해라. 순열만 해. 순열만 풀어. 순열만 앞에는 됐어요. 집어쳐. 크리스마스 때
피자 먹어야지. 나홀로 집에 있으면서. 케빈 피자 먹잖아. 치즈 피자잖아. 크리스마스 때는. 나홀로 집에 알아? 도윤이 닮았잖아. 케빈. 좀 닮았는데 너? 넘어갑니다. 야 대충 해. 야 간만 잡으라고 옛날에 하던 기억만 불러오는 거야 지금. 기억이 안 난 학생은 반드시 순열 주쌤의 클래스를 참고해라. 여기 특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억만 불러오면 되고요. 조합.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으로 구성된 모임에서 4명의 대표를 뽑을 때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을 뽑기만 하는 거죠. 뽑아서 배열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남학생 A, B, C, D가 있는데 여기서 A, B가 뽑힌 거나 B, A가 뽑힌 거는 같은 겁니다. 대표니까 둘 다. 그리고 여학생은 A, B, C, D 4명 있는데 그럼 이렇게 뽑혔어요. 얘네도 순서 배열 안 합니다. 뽑히면 그럼 어떻게 해요? O, C 남학생 중 2명 뽑는 건 마다. 야 2명 뽑으래잖아. 여학생 중에 2명 뽑아야 4C. 답이잖아 이게. O, C는 계산 어떻게 하죠? 5 곱하기 4 나누기 2팩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순열의 수를 2팩으로 나눠줘야 돼요. 곱하기. 동시에 마다. 남학생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1이니까 계산하면 5C는 10이고 이거는 6이잖아. 그래서 60까지죠. 더해야 되냐 곱해야 되냐? 곱해야 됩니다. 남학생이 뽑힌 건 마다 여학생들이 여기서 달라질 수 있어. A, B가 아니라 A, C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 마다. 남학생이 뽑히는 경우 마다 그 각각에 대해서 여학생이 뽑히는 게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4명이 다 뽑혀야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두 사건이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야 돼. 두 사건이 동시에 모두 연달아 연이어 잇따라 일어나야 돼. 넘어가! 너무 개쉽잖아. A를 포함한 4명, 8명 중에서 A, B를 포함하여 5명을 뽑아. 무슨 소리냐? A, B, 3, 4, 5, 6, 7, 8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A, B를 포함해 5명 뽑아야 됩니다. 그림과 경우의 수를 같이 해서 항상 풀어야 돼요. 먼저 A, B를 뽑아. 그림을 그려. 뽑혔지. 그럼 남은 3명은 누구로 채울 거냐? 도윤아. 3, 4, 5. 예를 들어 3, 4, 5가 들어갔어. 하지만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달라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 4, 5, 6, 7, 8. 4개 중에 6개 참. 망했잖아 오늘 수업. 6개 중에 3개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달라질 수 있잖아. 머릿속에 6C3을 야 손은 6C3을 가르치지만 네 머릿속에는 3, 4, 5, 3, 4, 6, 3, 4, 7, 3, 4, 8 아니면 3, 5, 6, 3, 5, 7, 3 이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걸 말한 게 6C3이야. 이 서로 다른 6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만큼이 이 뒤에가 달라질 수 있어. 근데 뽑아놓고서 일렬로 배열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일렬별이니까 순열이지. 하지만 선생님은 처음부터 순열을 쓰지 않았어요. 먼저 뽑아놓고서 배열하는 게 좋아. 왜냐면 뽑으면서 얘를 배열해버리잖아. 3, 4, 5랑 3, 5, 4를 다른 걸로 해버리잖아. 그럼 A, B랑 섞이는 게 안 나온단 말이야. 이 5명을 일렬로 배열해야 돼요. 그리고 또 뒤에 조건이 더 있잖아. 두 사람이 이웃해야 되니까 그런 조건까지 넣어서 배열.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는 경우의 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야. 뽑아놓고 나중에 배열하는 게 좋아. 그래서 순열을 한 방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조합 후 순열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먼저 골라 놓으란 말이에요. 달라질 수 있는 경우를 이렇게 달라질 수 숫자가 이 사람이 한 명이라도 이렇게 달라지잖아. 8로. 그럼 다른 경우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는 그 사람의 조합부터 짜놓고 그 다음에 얘네들 일렬로 배열하러 가면 A, B 이웃하라 했죠. 이웃한에 묶어놓으라 이렇게. 이웃하는 애들 이렇게 묶어놓고 한 명으로 취급해서 하는 거는 순열에서 배운다는 거죠. 옛날에. 그래서 옛날 거 안 되면 한 번 강의 딱 보면 돼. 한두 타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 넷을 배열하려면은 몇 팩이죠? 서로 다른 4개를 일렬 배열하니까 4P4, 4팩이죠. 마다. 얘네가 막 그러면 얘네들 막 섞이는 거 상상하고 있어야 된다. 얘 막 배열됩니다. 24가지. 그거 마다 얘네들 바뀌는 거는 2가지가 바뀔 수 있어. 얘네들 자리가. 이웃하는 2개가 바뀔 수 있어. 답이 이거야. 계산하면 6C3은 654를 321로 나누니까 얼마예요? 야, 6 약분되잖아. 20가지다. 20에다가 이거 4팩은 24가지. 20 곱하기 24 곱하기 2잖아요. 그럼 48에다가 너무 어려운데 480 800 960 개빠른데 넌 그런 건 또 이렇게 잘해. 밑에 고 빨리빨리 하자. 흥미 떨어지니까 여긴. 야 이웃하지 않는 거는 이웃해도
하지 않은 이 C랑 F를 이웃하지 않아야 되냐? 지금 4개 뽑는 거죠. 그러면 뽑힌 문자가 예를 들어서 AB라고 하면 요 자리를 비워놓고 CF를 여기다 넣는 거야. 근데 빈자리에다가 서로 다른 걸 넣는 거는 순열하고 똑같아. 3P예요. 의자 순열이라고 해서 내가 배우거든. 아무것도 모르죠? 다시 한번 해볼까 이거? 10번? 11번 일단 해봐. 돼? 다 안 되죠? 야 죽어라. 내가 푼다 그냥. 전체에서 홀수건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냥 19번부터 12시 5죠. 넘어간다. 7번이 문제인데 CF를 포함해서 자 C랑 F는 뽑혀야 되고 4개의 문자를 뽑아 일렬로 배열까지 해야 되네요. 순열이네요. 하지만 먼저 2개 뽑혔기 때문에 남은 2개 더 뽑은 거는 조합으로 해 일단. 예를 들어서 AB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경우의 수는 AB가 아니라 AD일 수도 있고 AE일 수도 있고 C는 얘네들 좀 뽑혔다 해. AG일 수도 있고 결국은 1, 2, 3, 4, 5 5가지 중에 2개를 뽑아야 되죠. OC까지. 그래서 문자가 4개 뽑히는 그림을 상상해라. A, B, C, F 이런 식으로 CF가 뽑혀 있어. 그런데 CF가 이웃하지 않게 이 이웃하지 않게라는 단어에 대한 그 문제가 순열에 있었어요. 이웃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웃해도 되는 거를 먼저 배열을 해. 먼저 배열하는 건 몇 가지죠? A, B 아니면 B 2가지잖아요. 그게 이펙토리얼이야. 고백어 법칙. 마다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여기 빈자리에다가 순서를 줘가지고 1번, 2번, 3번 이웃하지 않는 2개, 안아야 되는 2개를 1, 2, 3번 중에 배열을 하면 돼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 사람이 2명이 있는데 서로 다르죠. 의자가 3개 있고 의자의 개수가 사람보다 더 많을 때는 마치 이 의자를 기역, 니은, 디귿처럼 생각해서 이 기역, 니은, 디귿 중에 2개를 뽑아 일렬로 배운다 생각해야 돼. 3P2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기술로 만들어놔야 돼요. 빈 의자의 문제. 순서가 있는 빈 의자에다가 서로 다른 사람을 집어넣을 때는 의자의 개수가 사람보다 많을 때는 의자 중에 2개를 뽑는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기역 의자, 니은 의자 뽑아서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C랑 F가 순서를 결정하는 거예요. 의자가 순서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 순서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서 순열로 바꿔서 치환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빈 의자의 문제의 순열이야. 근데 왜 이걸 강조하냐면 순열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상황이 많아. 사람 수는 3명인데 의자는 5개야. 의자는 순서에 의한 차이가 있어. 뭐냐? 3명을 여기다 넣는 경우의 수는 어리버리 깐다고. 3P5? 그런 거 없는데. 3P5는 없잖아요. n이 더 커야 돼. 근데 5P3이야. 확장을 시켜서 서로 다른 것을 서로 다른 자리에 배열하는 것은 그 개수가 앞에가 적든 뒤에가 적든 무조건 순열이에요. 근데 많은 거 팩토리얼 하면 돼. 5P3 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이거를 문자를 의자 밑에다가 A, B, C, D를 쓰면 쉽거든. 그리고 사람을 그냥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이 이렇게 들어간 걸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A, C, D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자가 뽑혔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럼 만약에 디귿이 여기 앉으면 뭐라고 생각할래? A, D, C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A, C, D랑 A, D, C는 다르잖아. 누가 앉은 사람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앉은 사람이 순서를 결정해줘. 뽑히는 거가 의자인 거야. 근데 뭐 생각하기 귀찮다 하는 사람은 그냥 암기해서 세트화 시키라고. 원래 순열 조합을 이렇게 해서 그 고배 법칙이나 합의 법칙으로 구성한 그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을 세트화 시켜놓은 거야. 공식화 시켜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면 그냥 순열을 쓰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3P1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웃하지 않을 때는 이웃해도 되는 걸 먼저 배열한 상태에서 자리를 틈을 딱딱딱 3개 자리를 해가지고 CF를 집어넣는 거 알아야지. 그거 순열 필수 예제인데. 넘어가고요. 11번은 서로 다른 9개의 자연수 중에 서로 다른 세수를 택할 때 세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 무슨 소리야? 이런 문제는 바로 읽자마자 이해 안 돼 버리잖아. 그럼 숫자를 써서 해라. 1, 2, 3, 4, 5 준모야.
잘하자. 9개 수가 있는데요. 서로 다른 세수를 택할 때 세수의 곱이 짝수. 참, 세수의 곱이 짝수. 세수의 곱이 짝수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적어도 하나는 짝수. 똑같은 말이네. 너 이런 상식이 있어야지. 3개를 뽑았는데 3, 4, 5 뽑잖아? 곱해봐. 짝수가 돼요. 왜죠? 4 때문에. 짝수가 적어도 1개라도 있으면 짝수가 된단 말이야. 이 세수의 곱의 짝수를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적어도 하나가 짝수란 얘기예요. 적어도 하나가 짝수. 적어도 하나가 짝수인 거는 적어도 2개도 짝수여야 되고 3개 다 짝수여야 너무 많잖아요. 경우가. 짝수 없는 것에서 빼면 되지. 전체에서.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95가지 중에서 93이냐? 93 중에서 짝수 말고 홀수만 가지고 홀수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경우를 빼주면 되죠. 좋았다. 계산 네가 하시고요. 예슬이 4번. 개노답 드리건 너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이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x1, x2는 여기 있는 수를 얘기하는 거야. x1, x2, x3 이런 거예요. 얘가 만약에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다. 함수값은 뭐냐? 화살 쏘는 게 다르다고. 기억납니까? 1대1 함수 좋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여기서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1대1 대응까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 이렇게 하라고 그냥 너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이렇게 1, 2, 3이 있는데 A, B, C, D의 화살을 쏜다고 예를 들어서 1이 2에 대응됐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함수 F2에서 X는 1에서 함수값이 B다. F1은 B다. B가 1에 대응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X1이면 이게 B가 뭐냐면은 FX1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거 화살 맞은 값이야. 이게 B 같은 거예요. 이런 거. 무슨 뜻이에요? X1과 X2가 이게 다르면 다른데 화살 쏘라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은 먼저 1이 화살을 쏘겠습니다. 1의 함수값이 될 수 있는 건 몇 가지죠? 4가지죠. 쐈다. 예를 들어 썼어. 하지만 경우의 수는 4가지. 마다 곱의 법칙. 얘가 쏠 수 있는 건 얘가 안 쏜 다른 데 써야 되잖아. 3가지죠. 마다 썼습니다. 얘가 할 수 있는 건 2가지밖에 안 남았네. 2가지. 마치 순열하고 똑같아. 서로 다른 A, B, C, D 문자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1대1 함수는 순열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장난하는 게 아니고 다음 단원에서 중복순열, 중복조합 배우면서 이 함수의 개수 문제를 엄청나게 풀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주죠. 순열 조합 둘 다 하라고요. 해설이 있어. 꺼지세요.